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 이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개장 전 발표된 소매 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이에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7% 늘어나 7,049억 달러로 집계돼 시장의 예상치인 0.3%를 웃돌았고 전달의 수치인 0.6% 증가도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비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페드의 추가 긴축 위험도 커졌다 할 수 있는데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3bp 이상 오른 4.83%로 마감을 했고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10bp가량 상승해 5.2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과 20년물 국채 금리는 이달 초 기록한 2007년 이후 최고치 수준에 근접을 했고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달 1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여전히 12%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12월 회의 전망은 크게 변했다 할 수 있는데 페드 어치에 따르면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25에서 5.5%로 묶어둘 가능성을 57.1%로 보고 있고 이는 하루 전 65.7%에 비해 낮아진 수치라 할 수가 있죠. 반면 25bp를 올려 5.5에서 5.75%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38.7%까지 올라 하루 전이 32.7%, 일주일 전이 25%에 비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JP모건을 시작으로 은행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이날도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고 이에 골드만은 트레이딩 수익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당 순이익을 5.47달러까지 올려 시장 예상치인 5.31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덩달아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자 소득세 개선에 예상치는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수익을 내놨고 이에 주당 순이익은 90센트로 시장의 예상치 82센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날 2% 이상 상승을 했고 반면 골드만은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1.6%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이날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존슨앤존슨은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도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반면 로키드 마틴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주가는 강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한편 지금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들의 실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시장은 S&P 500 기업의 3분기 평균 EPS가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수치는 이달 초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던 것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84%는 예상보다 높은 EPS를 보고하고 있다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들의 실제 이익의 합은 예상보다 7.1% 더 많아 지난 5년 평균 8.5%를 넘어서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어 S&P 500 기업의 EPS는 작년 4분기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이대로라면 이번 3분기는 전년 대비 감소세, 즉 실적에 대한 침체를 끊어낼 기회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오르고 있는 유가와 금리를 봤을 때 경제 성장은 여전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 침체는 더는 컨센서스가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향후 1년 내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코노미스트가 1년여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밝혔는데 이에 따라 65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벌인 3분기 경제 전망 설문에 향후 1년 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 같은 수치는 올해 2분기 54%보다 6% 하락한 수치며 이 응답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해 7월 발표된 2022년 2분기 설문조사 이후 처음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고 이에 저사양 인공지능 칩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은 물론 중국 본사의 해외 사업체와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까지 통제함으로써 중국이 기존 체제를 우회할 길도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미국 기술을 적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와 AI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한층 강화된 조치를 내놨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엔비디아는 지난해 미 정부가 최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저성능 버전인 중국 수출용
GPU A800과 H800을 만들어 판매해왔고, 이에 이를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이 엔비디아의 저성능 AI 칩을 사용해온 대표적인 중국 고객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수출 통제는 중국의 기존 제재를 우회해 미국의 반도체를 확보하지 않도록 빈틈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 역시 이날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주가는 439달러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는 장중 6% 이상 하락을 하면서 424달러를 찍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법으로 인해 주가는 108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역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 이후 H100과 A800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세를 이어갔고, 이후 AI 테마와 실적마저 개선이 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러한 이슈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0.3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이날 상승으로 주가는 254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는 내일 장 마감 이후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번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열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은 테슬라의 순익 둔화세가 이번에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가닥을 잡을지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장은 테슬라의 주당 순익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고, 이에 불과 며칠 전 주당 0.77달러였던 전망치는 지금은 주당 0.73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에 이는 지난 2일 공개한 3분기 출하 실적이 43만 5천 대 수준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약 2만 대 밑돈 뒤 애널리스트들의 하향 조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게다가 8%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290달러로 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실적에서 다시 열강을 하려면 순익 마진이 바닥을 찍고 출하 성장세에도 다시 속도가 붙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한편 테슬라의 순익 마진은 수요 둔화 우려 속에 테슬라가 본격적인 가격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강을 하고 있고, 지난 2분기 테슬라의 순익 마진은 18%로 정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 30%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현재 테슬라의 총 수익 마진이 2분기 18%에 비해 1포인트 낮은 17%로 더 떨어졌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은 하강을 예상하고 있는 터라 관심은 실적 발표 이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마진율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시사할지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이날 S&P 500을 보시면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하면서 지수는 4,373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 역시 이날은 0.25% 하락하면서 현재는 13,533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 역시 전날 36에서 1포인트 내려와 이날은 35로 마감을 했고, 이어 애플의 주가 역시 이날 0.88% 하락하면서 현재는 17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편 애플은 최근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하웨이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줬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날 팀쿡이 중국을 깜짝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중국에서 아이폰 15의 판매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의 4분기 실적에 다소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항공편 중단이 이번 분기 수익에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한 이후 현재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덩달아 주당 순이익 역시 1.5에서 1.8달러 사이로 예상을 한다며 이는 시장의 예상치 2.06달러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가 있죠. 반면 미국의 다이소인 달러트리는 이날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바이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4.8% 상승을 했고, 여행회사인 트립 어드바이저 역시 이날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구매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0.8%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루시드는 3분기 차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32% 감소하여 1,550대를 기록하면서 이날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루시드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급락으로 현재 주가는 5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선 이렇게 현금이 없고 성장만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그러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루시드는 2021년 57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 지금과 같이 루시드의 주가가 연저점을 기록을 해도 이날이 바닥이라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지금은 보다 더 우량한 주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이 들며, 게다가 이렇게 가벼운 주식들은
금리가 낮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투자를 하셔야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